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으로의 전환, 시스코 엄브렐라 세시를 소개할 보안팀의 정관진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SDN을 담당하고 있는 이충남 부장입니다. 네, 금일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들은요, 시스코 세시, 즉 세시 요새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스코에서의 세시 아키텍처의 어떤 비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그리고 어떻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세시를 선택을 하실 때 좀 고려하실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지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클라우드가 사실 굉장히 새로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원격 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럼으로써 기존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만큼 클라우드의 사용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82% 정도의 그 기업들에서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업무를 이제는 많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또 가트너에서 CFO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도 한 3분의 2 이상 정도는 아마도 그 원격 근무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본사로 트래픽이 다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퍼포먼스 이슈들, 그리고 어떤 보안 관련된 이벤트에 많이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부장님, 네트워크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위치가 기업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기업 내부에서 인터넷 중심의 네트워크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인프라도 기존 웬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보안과 SLA를 보장할 수 있는 SDN으로 웬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SDN이 중심이 되면서 웬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기업은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성능 유지와 사용자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새로운 회선을 확보해야 되고, 이를 통해 대역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트러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확장되는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 네트워크의 구조는 성능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DI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 늘어나는 요구사항으로 때문에 지점의 보안 장비, 그리고 빈번한 보안 업데이트, 관리 포인트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장님께서도 보안 위협 증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SD-WAN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보안 위협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보안 이슈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뭐 내부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뭐 특정한 사이트에 방문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다든지, 그 악성 코드에 감염으로 인해서 뭔가 회사에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랜섬웨어 같은 부분들. 그래서 그런 랜섬웨어들에 인해서 뭔가 기업의 데이터가 노출이 된다든지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형태로 해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스트래티지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한 68% 정도의 기업들이 작년에 한 1년 사이에 브랜치나 로밍에서 어떤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어떤 변화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로 인해서 뭔가 앞으로의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변화는 분명히 이제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트워크 팀이나 보안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복잡성이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에 이제 빠지시고 계십니다. 네트워크 팀 입장에서는 이제 연결성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속도,
퍼포먼스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자연스럽게 또 보안도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들은 각각 네트워크 팀이나 보안팀에서 사이로된 형태로 해서의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력들,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점의 접근 전략이 이제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새로운 관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Secure Access Service 엣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죠. 네트워킹과 보안 서비스의 융합을 이뤄낸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 또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어떤 형태를 이용한다에 따라서 그 엣지단에서 어떤 보안 서비스를 완벽하게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시 쪽에서의 큰 형태들을 보면요.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하는 이 캐즈비 같은 부분들도 있고 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든지 파이어월 에즈 서비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같은 형태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2019년도에 이렇게 그런 세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한 2017년 정도부터 이제 SWG나 시큐어 인터넷 게이트웨이 같은 SIG 형태에서는 이미 웹 관련한 트래픽으로 현해서 이미 이런 서비스들이 나와 있죠. 즉 세시는 조금 기존에 보다 더 넓은 확장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시의 다양한 주요 구성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웹게이트라든지 파이어월 같은 서비스들 외에 이제 SD-WAN 관련한 부분들도 있어요. 부장님, SD-WAN에도 가트너에서 정의한 좀 몇 가지 형태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SDWAN도 물론 가트너에서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MPLS나 인터넷, LTE 같은 다양한 전송 계층을 수용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 회선에 대해서 다이나믹한 경로와 신속한 복구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회선이나 장비에 대한 구성 및 관리가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화벽이나 웹 게이트웨이 같이 서드파티 서비스와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시의 어떤 프레임워크 실현은 사실 통합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 세시 쪽은 좀 통합적인 세시 서비스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한 5가지 주요한 코어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 간의 어떤 통합들, 인터그레이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트너에서는 한 벤더로의 사용을 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멀티 벤더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통합을 잘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모델들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세시를 고민하실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의 전환, 아키텍처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함께 있던 허브 앤 스포크 형태의 중앙 집중화된 아키텍처에서 이제는 엣지단에서 뭔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변화하기 위한 형태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부장님, 실제로 여러 많은 고객분들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세시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그 보안과 네트워크가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협업의 문제인데요. 네트워크나 방화벽 아니면 SWG 같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로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제 문제점과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당장 사시를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나 보안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신규 지점이나
일을 하는 등의 이제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시가 어떤 복잡성을 줄이고 그리고 단순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스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가지 세 가지 이 C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트 부분들에서는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이 좀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 관점에서는 어떤 제로 트러스트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도 어렸을 때 뭐 레고 같은 거 갖고서도 많이 좀 놀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레고에서 블럭을 가지고서 조금 노는 것 같이 뭔가 보안 기능을 하나의 레고 블럭 같이 필요할 때마다 넣거나 빼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운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컨버전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저희가 통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팀이나 보안 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스코에서 SDN을 마켓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전 세계적으로 약 4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SDN 벤더 중에 1등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가 고객사도 약 1만여 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발표가 세시인데 저희가 세시에 대한 고객 사례로 버라이즌이라는 이제 미국의 SP 업체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버라이즌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고객의 요구는 통합 관리 그리고 보안 패치 등에 대한 이제 리소스가 부족했고 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의 간편성과 그리고 엔드투엔드 SLA 보장 등의 이제 필요성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시스코 SD-WAN과 UTM 보안 그리고 파이어파워 같은 차세대 방화벽을 이용한 식 브랜치 모델 그리고 엄브렐라를 이용한 이제 엄브렐라 SIG를 이용한 이제 식 브랜치 모델로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라이즌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의 사시로 그들의 이제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었죠. 네. 네, 앞에서 저희가 좀 알아봤듯이요. 저희가 이제 시스코 세시의 아키텍처는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 세시의 아키텍처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크게 네트워킹 관점과 보안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 관점에서는 뭐 QoS라든지 그리고 뭐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좀 더 소개해드릴 SD-WAN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서는 뭐 DNS라든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같은 IPS 펑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저희 시스코 세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코어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좀 동작을 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스코 SD-WAN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고객은 경험 향상, 클라우드 연결성, 그리고 관리의 편의, 강화된 보안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 멀티 시큐리티 기능입니다. 멀티 시큐리티 기능을 통해서 고객은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의 안전한 채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으로 견고하고 유연하게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세시의 사상인 성능과 안전한 데이터 보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스코 SD-WAN을 통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은 단일 프로세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D-WAN을 오더하는 시점부터 저희 시스템의 SD-WAN과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하나로 통합돼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안 연결을 제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부터 클라우드까지 어플리케이션 분석과 예측 가능한 기능을 통해서 고객은 생산성 향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 온램프와 같은 클라우드 퍼스트 아키텍처를 통해서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확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탈로스와 같은 저희 보안 기능을 통해서 보안성이 확보된 인베디드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 기능을 통해서 고객은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성을 좀 더 향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장님 보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기 SD-WAN 자체도 온프레미스 자체의 어떤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SDN에서는 이제 자체 보안 기능으로 6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패킷 분석 엔진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제어가 가능한 방화벽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탈로스를 통해서 자동 시그니처 업데이트 받는 이제 스노트 IPS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노트 엔진에 포함되어 있는 웹 카테고리와 사용자 디파인 가능한 URL 필터링 기능이 있고요. 평판 기반과 샌드박싱 기반의 머레어 파일 분석 기능인 이제 앰프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모든 인터넷 트래픽들이 대부분 암호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들을 복호화해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SSL 프록시와 같은 기능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SDN과 그리고 엄브렐라에서 네. 제공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이제 클라우드 보안인 엄브렐라와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 쪽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SDN과 클라우드 보안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고객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한 설치 부분입니다. 엄브렐라의 정보가 먼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사시의 배포 시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홀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단절을 차단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사시를 운영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사시를 디플로이 할 때 어느 곳에서든 사용자 디바이스 클라우드 간의 연결 시 짧은 지연 시간을 위해서 전 세계 팟과 피어링을 갖춘 이제 사시 제품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엄브렐라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엄브렐라는 전 세계 이제 32개의 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팝과 기존의 SP나 아니면은 IaaS, SaaS 같은 이제 클라우드 업체와 피어링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SDN도 애니캐스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통해 엄브렐라 팝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약 40%의 성능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지 않은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필요한 유연한 트래픽 제어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PBR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이 PBR 기능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엄브렐라로 전송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보안성은 우수해지지만은 효율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PBR 기능을 통해서 터널 또는 지점별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제어가 가능한 중앙 집중식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의도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이제 웬 최적화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 기능을 통해서 멀티패스로 트래픽을 분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회선별 대역폭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트래픽을 분리할 수도 있고, 또는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빠른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제공하는 이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기능은 이제 SDN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은 BFD를 이용해서 회선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사실 엄브렐라나 아니면 클라우드와 같은 솔루션을 연동할 때 저희 BFD를 가지고 확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L7 트래커를 SDN에서 저희 내장하고 있는데, 이 L7 트래커를 통해서 엄브렐라의 API로 HTTP 핑을 통해서 터널 내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엄브렐라와 연동된 터널의 SLA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우전드 아이를 통한 가시성 확보입니다. 사우전드 아이, 이번에 이제 저희 SDN에 사우전드 아이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기존의 SDN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언더레이 구간에 대한 분석 기능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엄브렐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진정한 이제 엔드투엔드의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앞서 저희 SD-WAN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SD-WAN에서의 어떤 네트워킹 기능을 조금 들어봤고, 이제 한번 세시의 어떤 보안 솔루션 그 중심에 있는 엄브렐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엄브렐라는 그 시스코 그 클라우드에서 DNS 레이어 관점의 보안, 그리고 보안 웹 게이트웨이,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방화벽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멀티레이어 기반의 차단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크게 DNS 레이어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방화벽 펑션들, 그리고 보안 웹게이트 형태의 그런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요, DNS 관점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방화벽으로 넘어가서 방화벽에서 웹 관련된 트래픽은 SWG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트를 통해서 최종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어선 부분이 이제 DNS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NS,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똑같은 DNS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만 DNS에 저희가 보안을 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사이트에 리퀘스트를 했을 때 그 사이트가 악의적인 사이트라고 했을 경우에는 차단,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만 보셔도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 중에 하나는 몇 분 만에 전사적인 배포도 가능할 만큼 너무나 쉽다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격지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서나 악성 코드라든지 피싱, CNC, 콜백과 같은 도메인에 대해서 차단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위험한 도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프락시 기반의 서비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접속이 아니라 저희가 클라우드에 있는 프락시 서비스를 거쳐서 안전하게 검사를 하고 최종 목적지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S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강력하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NS는 자체적으로 저희 세시 중에서 이 해당 DNS 기능만으로도 별도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훌륭한 보안 서비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NS를 넘어서요, 이제 방화벽으로 트래픽이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화벽 쪽은 인바운드 쪽이 아니라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터널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저희 이충남 부장님께서도 SDN 쪽을 설명해 주셨듯이 SDN에서 저희 쪽으로 터널이 연결되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 SDN에서 발생된 모든 트래픽을 저희 엄브렐라 쪽으로 올려주게 되고요.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이제 터널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위험하거나 아니면 비업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저희가 프로토콜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프로토콜이라든지 IP, 포트번호로 차단을 한다든지 또는 주요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비업무 사이트들에 대해서 차단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죠.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화벽에서 사용하시던 흔히 일반적인 어떤 스케줄을 걸어서 사용하시는 방화벽 정책이라든지 또는 히트 카운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방화벽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약점이라든지 어떤 위협 차단 기능 관점에서 IPS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S는 저희 시스코가 스노트 엔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IPS 엔진, 스노트 엔진을 저희 시스코에서 개발을 했고, 저희가 파이어파워라고 하는 제품에서도 적용해서 지금 뭐 팔고는 있지만, 저희가 해당 기능을 저희 클라우드 엄브렐라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V 값이라든지 스노트 ID 값 형태로 해서 검색 같은 것도 해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탐지 모드로 사용하실 건지 또는 차단 모드로 이용을 하실 건지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4가지의 기본 정의되어 있는 정책들을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조금 많은 중심을 둬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은 퍼포먼스보다는 좀 더 차단율을 높일 건지 하는 형태로 해서 디텍션 레이트를 좀 높일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IPS 기능은 저희가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NS를 거쳐서 방화벽으로 넘어왔고요. 방화벽에서 이제 웹 트래픽 관련한 것은 저희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웹 트래픽에 대해서 안전한 사용을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기능이라든지 어드밴스드 말웨어 프로텍션 같은 저희 시스코가 개발한 그 차세대 APT 탐지 기능을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판단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언노운한 파일에 대해서는 동적 분석, 즉 저희 쪽 클라우드에 있는 샌드박싱을 이용해서 동적 분석을 처리해서 해당 파일이 악의적인 파일이라고 하면은 차단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또 뭐 그거 외에도 파일에 대해서 유형별로 좀 컨트롤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DOC 파일이라든지 뭐 PDF 파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차단 정책을 걸게 한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도 저희 SDN에서도 SSL 기능들을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는 대부분의 많은 웹 트래픽이 SSL, 즉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즉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의 디크립션이 이제는 당연시 필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엄브렐라에서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만 여러분들의 그 PC에다가 설치만 해주시면은 SSL 디크립션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웹에 대한 가시성이라든지 세분화된 컨트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컨트롤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피스 365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오피스 365 이용하실 때 세분화되게 어떻게 좀 테넌트별로 제어를 하신다든지 하는 기능도 저희 SWG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하고 세분화된 제어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섀도우 IT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 보이기 힘들다는 건데 저희 엄브렐라를 통해서 어떠한 사용 중인 F클라우드 앱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목록을 얻으신다든지 사용자별로 어떤 수발신에 대한 어떤 송수신, 트래픽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인기 있는 그 사스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데 페이스북에서의 포스팅은 차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읽기는 허용하고 또는 지메일을 이용하시는데 지메일에서 메일을 보실 수는 있는데 메일에 첨부는 못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된 제어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악성 코드 탐지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랍박스라든지 박스닷컴, 오피스 365, 저희 또 시스코의 웹엑스 쪽에 이런 플랫폼에서 악성 코드 파일이 전송이 됐을 때 그거를 탐지를 하고 그 탐지된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쿼런틴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삭제를 할 건지 이런 기능들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DLP 관련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자료가 외부로 좀 유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유출 방지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이상의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검출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어떤 문구들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정책을 넣어서 탐지, 차단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P 정책도요, 뭐 터널로 적용한다든지 또는 네트워크 단위로 하신다든지 애플리케이션별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형태로 정책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팅, 우측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 탐지가 되었을 때 어떤 정보들 또 어떤 사용자가 액세스가 했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까지도 함께 리포팅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RBI라고 하는 기능들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원격에 있는 시스템에서 대신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대신 수행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제로데이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시스템에서 대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가 뭔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보호 레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레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에게 이런 RBI 기능들을 좀 적용하실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의 장점은 뭐 브라우저의 설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클라우드로 트래픽이 다 올라오게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이 RBI 기능을 적용하실 건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고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한 좀 이야기도 많이 굉장히 나와요. 그래서 세시 쪽에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듀오라고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의 의미로만 보시면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즉, 인증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정말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인지 다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듀오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그 사용자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을 이용하셔서 푸시 방식으로 이용을 하신다든지 SMS를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하드웨어 토큰을 이용하신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인증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에 저희가 디바이스 트러스트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사용자가 이제 원격지에서 접속을 하고자 하는데 그 디바이스가 정말 안전한 상태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죠. 즉 OS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엔티바이러스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방화벽 기능은 또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싱글 사인온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통합들, 아이덴티티 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의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요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는 통합 보안 플랫폼인 시큐어 X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X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인터그레이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드파티 솔루션의 인터그레이션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통합적인 뷰, 즉 가시성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시던트를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이제 오토메이션 같이 저희가 워크플로어라고 하는 기능들, 즉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뭔가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알아봤듯이요. 왜 세시가 필요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가트너에서는 세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세시의 주요 컴포넌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시로의 여정 시장만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세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의 단계별 변화를 살펴보면은 사실 세시는 클라우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예전부터 사실 존재했는데요. 시작은 이제 SDN과 같은 이제 디바이스에 방화벽이나 UTM 기능 등을 추가해서 온프레미스 인프라의 구조에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팬데믹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오피스 사용자나 아니면 늘어나는 리모트 워커 등의 업무 환경에 맞춰서 온프레미스 사시와 클라우드 사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사시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전통적으로 이제 처리량과 보안을 중시했는데요. 계속 늘어나는 이런 처리량과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에는 네트워크와 보안이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그러한 모델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운영의 어떤 단순성과 그리고 풍부한 기능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능들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세시의 어떤 유즈 케이스들도 조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조금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원격 근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격 근무에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SD-WAN을 이용해서 어떤 브랜치나 어떤 지방에서 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근무 이용하실 때 뭐 듀오를 통해 가지고 투팩트 인증 같은 걸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원격지에서 접속을 하지만 그 인증 외에도 그 사람의 충분한 신원 확인을 하는데 듀오를 조금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엄브렐라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DNS 서비스라든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비록 원격지, 카페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접속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회사에 접속할 경우에는 VPN 기능을 또 이제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엣지단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브랜치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 SD-WAN 패브릭을 이용을 해서 뭔가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품질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의 뭔가 최적화된 성능,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시를 도입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세시 아키텍처랑 이제 통합을 하실 때 어떻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네트워킹 기능을 넘어서 보안 기능 관점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능들이 정말 다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용하시는지 즉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벤더를 이용을 하셔서 통합을 하시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벤더를 이용을 하셔서 통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권장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사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유연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구동 모델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비즈니스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업스케일 같은 것들이 잘 되고 하는지 부분도 고려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모든 클라우드가 사실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물론 저희 엄브렐라도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클라우드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민을 하실 때 클라우드가 정말 뭐 네이티브 형태의 서비스인지 그리고 퍼포먼스나 어떤 신뢰성을 충분히 보장할 만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떤 글로벌한 커버리지 등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시큐리티 정확도, 에피카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만큼 정확도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위협 인텔리전스 관련한 뭐 팀들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인텔리전스 데이터 출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도 테스팅 같은 것들은 수행이 됐었는지 또한 요새 이제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오케스트레이션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결국은 세시를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어떻게 하면 이전을 좀 손쉽게 할 수 있을까? 또 사실 투자 비용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희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사실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어떤 식의 좀 이전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이제 투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퍼스트 아키텍처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이용 시에 경로 선정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시성을 제공받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든 이제 모든 클라우드 기반이나 아니면 기업의 온프레미스 환경의 모든 엔드포인트에 걸쳐서 일관된 접근 정책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와 보안의 통합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네트워크와 보안의 통합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안전하게 연결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최적화된 경로, 그런 품질 체크 같은 기능들을 다
해서 안전하게 접속이 가능한지, 또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네트워크 관점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뷰가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같이 다양한 보안 기능들,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안 기능을 가진 레고 블록을 어떤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실 건가라는 고민이 이제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랑 보안의 통합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확장성을 가져가시고 또 복잡성을 제거하셔서 훨씬 더 효과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운영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 그 세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SD-WAN에서의 연결을 어떻게 하면 좀 자동으로 좀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얼마나 조금 빠르게 배포하실 수 있고, 간편하게 관리를 제공하실 수 있는지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애플리케이션 뭐 정책별로 해서 라우팅을 이용하신다든지, 품질 체크 기능을 이용하시는 형태로 해서 효과적인 트래픽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접점에 DNS부터 웹까지 멀티레이어 관점에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소개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계 최대 위협 분석팀 저희 탈러스가 있는데요. 이 탈러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랑 글로벌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위협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보고 그래서야 더 정확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시스코 세시를 통해서 포괄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보안 및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코 세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세시의 여정을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